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스웨이 저자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입니다.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무천강 저자의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어서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들도 물론 있지만 24가지의 교훈에 맞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도 있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자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베이징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관리학,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이론을 연구하며 다수의 칼럼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촉망받는 인재라고 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버드생들은 지식을 쌓는 일에만 목을 매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공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만 떠다니는 생각이 그들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행동한다고 합니다. 인생학 강의에서 배우는 24가지의 교훈은 평정심 유지하기, 마음 열기,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기, 원망하지 않기, 심리적 균형 유지하기, 가치관 수립하기, 자제력 키우기, 행운 부르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선택하기, 나에게 충실하기, 잠재력 개발하기, 신념 지키기, 끌어당기기, 초조함에서 벗어나기, 자기 암시하기, 감정 통제하기, 성격 조절하기, 고집 버리기, 용감해지기, 행복해지기, 즐거운 마음 가지기, 현재의 행복 즐기기, 사랑하기까지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짧게라도 하나씩 보면서 24가지를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를 막고 호흡에 집중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명상 음악을 듣거나 시를 낭송하라고 합니다. 평정심을 찾아서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삶의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은 복잡하지 않은데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이 있다면 세상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도 깊어지면 병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그런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거나 속마음을 털어놓는 대상인 반려동물이나 식물,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합니다. 또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쓰는 긍정문 중 하나는 나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다 라는 문장인데요. 세 번째 하버드 인생학 명강의에는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데 집단에 동조하는 것보다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주관이 부족하고 타인의 의견을 쉽게 동화되는 것은 동조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고 자기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자문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고 주도적으로 약속을 잡으라고 합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 독립성을 키우라고 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을 지배한다는 것인데요. 뒤에 나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하면서 그 원망이 내 마음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요.
풍선껌을 씹거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해빙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음에 집중하는 것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독서를 즐기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상황으로 원망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자기 암시를 꾸준히 하면 원망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정적 감정, 열등감, 질투, 원망 등은 우리의 심리적 균형을 깨트리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짜증이 나면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 보이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요. 이럴 때는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밝고 선명한 색의 옷을 입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나는 나이다 라는 교훈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가치관 수립하기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신의 가치관이 수립이 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춰 자기의 신체와 마음까지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가치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장단점을 써보고 자기에게 사용할 최대 금액을 정해보고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험에 참여하고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허영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허영심을 갖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빈곤 체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혹시 허영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제력 키우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요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제력은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 욕망을 통제하는 힘이며 자제력은 사람이 정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 할 일을 기록하고 자신이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경고 메시지를 부착하는 등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감정 통제하기 역시 이 자제력을 기르는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운은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만 온다고 하는데 심지어 로또 1등이더라도 그들은 로또를 사고 또 샀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시가 너무 극단적이었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아야 행운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행운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유명한 격언처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대로 선택하기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5번의 왜를 외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선택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순리를 따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충실하기, 행복해지기, 행복을 즐기기 이 3가지는 결국 나에게 충실해서 내 인생이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삶의 공허함을 느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공허함이 없고 내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당연히 행복함이 느껴질 텐데요.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그때 보고 만족하고 그 만족감이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의 과정은 내가 어떤 목표를 결정하고 달성하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은 결과보다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허하다면 친구와 공허함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몸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거나 햇볕을 쬐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실천하지 못한 일들을 시도하라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사람은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잠들어 있던 잠재력이 깨어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큐브 놀이를 매주 2시간씩 하거나 매일 30분 이상 공부를 하거나 매일 아침 내가 하고 싶은 일, 목표를 간절하게 외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신념 때문인데요. 신념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의 기본이자 개인의 동기와 장기적 목표를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목표를 매일 적으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매주 하나씩 해봄으로써 신념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 사람 등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에너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끌어당김의 힘은 자기 암시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재미를 느끼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끌어당김의 에너지를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보기 때문에 초조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초조함을 벗어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성격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에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부각시키고 단점이 있다면 보충해줄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고집이 있는 성격이라면 고집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네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용기 가득한 자신의 행동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두려움을 이겨내기 원한다면 할 수 있다면 번지점프를 하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내 태도와 내가 마음먹은 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저자가 말하는 것이 사랑하기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더 넓은 의미로 박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평범한 노력으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르치는 하버드 대학교 지혜라는 앞 표지처럼 당연한 것들이 결국 위대한 것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고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스웨이 저자의 인생엔 지름길이 없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